안녕하세요. 추억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명절,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웃음과 풍성한 밥상이 가득한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눈물과 억울함이 쌓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누군가의 딸로서의 권리는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명절마다 부엌에 묶이고 친정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명절 지금 시작합니다. 명절만 다가오면 나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거리엔 풍선과 전단이 나붙고 마트 앞엔 굴비가 광택을 낸다. 사람들은 웃고 카트는 넘친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빈칸이 아니다. 할 일 목록이 끝없이 이어진다. 장보기 3번, 고기 재우기 2가지, 전 5가지, 탕 2냄비, 나물 4종류. 리본을 매듯 가지런히 묶인 그 목록의 끝에 내 이름은 없다. 결혼 전 명절엔 엄마가 밤새 국물 내던 소리가 자장가였다. 아빠는 새벽 공기를 베어내듯 문을 열고 산책 갈래? 라고 묻곤 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누군가의 손길이 정성이 되는 시간도 누군가에겐 노역이 된다는 걸. 민지야, 명절 준비표 내가 적어놨다. 오후에 시장 다녀오고 밤에 재워둘 건 미리 재워둬.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송편 빚고 무전부터 시작해서 녹두, 동태, 동그랑땡 순서대로. 네, 어머니. 그리고 큰방 이불은 오늘 다 털어. 친척들이 눕다 보면 먼지 티 난다. 창틀 닫고 창호지 얼룩 보이면 물티슈로 살살. 아, 현관 매트도 갈아. 준비표의 글씨는 반듯했다. 내 하루는 그 글씨의 획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였다. 이번엔 그냥 말해볼까? 너무 빠른 시간은 힘들다고. 혀끝까지 올랐다가 목구멍에서 사라졌다. 말은 가끔 용기보다 무겁다. 장 봐야지. 리스트 다 받았지? 응, 지금 나가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더 사. 근데 괜히 비싼 걸로 욕 먹지 말고. 엄마, 취향 알잖아. 알겠어. 마트에 냉기고 손에 닿는 포장지의 사각거림, 계산대에서 찍히는 삑 소리. 모두가 내 노동의 예고편 같았다. 카트엔 식재료가 넘쳤지만 내 시간은 비어갔다. 이것만 끝나면 잠깐 쉬자. 커피라도 한 잔.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만 끝나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말이라는 걸. 고기는 실온에 너무 오래 두지 말고 비계는 미리 좀 도려내. 파는 송송 말고 어스스로. 우리 집은 어스시야. 마늘은 다지기 말고 칼로. 칼맛이 있어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몰아서 하지 말고 지금 손 닿는 건 지금 해. 명절은 미루면 2배로 힘들어져. 나는 칼등으로 마늘을 으깼다. 마늘 향이 손가락 지문 사이를 파고든다. 한동안 지워지지 않을 명절의 냄새. 어머니 내일 새벽 말고 6시쯤은 안 될까요? 오늘 장도 받고 밤 늦게까지 재워두면 조금은. 5시. 해가 먼저 뜨는 법이니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지. 새댁 때 고생한 만큼 나중에 편해지는 거다. 거절은 늘 이유가 없고 수긍은 늘 이유가 많다. 민지야, 힘들어도 그냥 해. 명절에 며느리가 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엄마 말에 토 달지 마.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맞춰. 그의 말 속에서 나는 언제나 역할로 불렸다. 아내가 아닌 며느리. 이름이 아닌 호칭.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보이지만 호칭을 부르면 기능만 남는다. 밤은 길었다.
양념은 손목을 타고 흐르고 생선 비늘은 빛났다. 싱크대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초침처럼 들렸다. 그리고 5시가 오겠지. 약속한 듯 정확하게. 재우는 건 끝났니? 손에 냄새 뺄 테니 베개에 수건 깔고 자. 1시간만 누워. 알람 맞추고. 네, 어머니. 1시간짜리 잠은 꿈도 꾸지 않는다. 꿈은 여유가 필요하다. 요즘 내게 없는 것. 불을 끄고 누웠다. 사각거리는 수건 냄새, 생강과 간장의 그림자 같은 향. 내일 아침의 무게가 이불 위로 덮인다. 나는 그 무게를 베개 아래로 숨겨본다. 하지만 숨는 건 늘 내 몫이었다. 새벽 공기는 미지근했고 눈꺼풀은 모래주머니처럼 무거웠다. 부엌 불을 켜자 주황색이 싱크대에 번졌다. 나는 무릎을 펴고 손목을 말아 올리고 그릇을 가지런히 세웠다. 오늘도 시작. 먼저 무전. 기름은 넉넉하게. 뒤집는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접시는 큰 걸로. 작은 건 보기 싫다. 네, 어머니. 핫플레이트 위에서 기름이 미세하게 튄다. 손등에 점처럼 뜨거운 것들이 박힌다. 소리 없이 뜨겁게.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올해는 올해만큼은. 민지야, 이번 명절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도 많이 기다리신다. 엄마 올해도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굴만 보여줘. 명절에 딸 못 보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셔. 알겠다. 너 힘든 거 안다. 그래도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혹시 잠깐이라도 시간 나면 연락해라. 엄마는 기다릴게. 응, 엄마.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더 떨렸다. 전 뒤집개가 펜에 탁 소리를 냈다. 소리에 놀라 손을 식히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여전히 딸이라는 사실이 이 집에서는 자꾸 지워진다는 것. 여보, 이번엔 나도 친정에 가고 싶어. 잠깐이라도 얼굴만 비추고 올게. 민지야,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명절마다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말, 이제 그만해. 잠깐이면 돼. 엄마 아빠가 많이 기다리셔. 엄마 기분만 상하고 결국 곤란해지는 건 나야. 그 얘긴 하지 마. 오늘은 바쁘니까 일이나 마저 해. 우리 집이라는 말 속에 나는 없었다. 나는 그저 우리 집의 일을 하는 손이었다. 나의 집, 나의 부모, 나의 시간. 모두 나중에로 미뤄진다. 그리고 나중은 오지 않는다. 무전 모양이 일정해야지. 너는 왜 매번 크기가 다르니? 접시도 골라 쓰랬지. 흰색 큰 접시로 하랬잖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꿀게요. 그리고 생선은 비늘 자국 안 남게 칼 결대로. 옆집 며느리는 그걸 참 잘한다더라. 내가 못한다는 얘긴 아니다. 다만 배우면 된다. 비교는 칭찬의 옷을 입고 왔다. 하지만 속은 차다. 한 숟가락 휘저을 때마다 내 마음의 바닥이 긁히는 소리. 옳게! 커피 좀! 아, 시럽 2개! 그리고 과일은 나중에 깎지 말고 지금 깎아놓자. 사진 찍기 좋게. 네. 주방 타이머가 동시에 울렸다. 나는 손목을 바꾸고 불을 줄이고 다시 올리고 어느새 발뒤꿈치가 저렸다. 앉을 틈은 접시 사이 빈틈보다 좁았다. 어머니 오늘 밤에 잠깐만, 정말 잠깐만 친정 들렀다 와도 내일 새벽엔 더 일찍 일어나서 마저. 안 된다. 명절 전날은 집을 지키는 거다. 내가 나가면 일이 끊긴다. 끊어진 일은 2배가 된다.
끊기고 싶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 일에서, 이 말에서, 이 반복에서 한 번쯤 끊기고 싶었다. 민지야, 말 돌지 않게 해. 이번 명절도 우리 방식대로 갈 거야. 괜히 감정 섞지 말고. 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람인데. 알지? 그러니까 사람답게 할 일 하자. 사람답게라는 말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날 배웠다. 엄마, 이번 명절엔 꼭 오라 했지. 얼굴만 보자 했지. 그 말이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다.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름은 이 집 문턱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이따 냉장고 정리도 해. 자리 비워둬야 내일 들어올 걸 넣지.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에서 차가운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 냄새 위로 따뜻한 밤 냄새가 겹쳤다. 따뜻함과 차가움 사이에서 내 마음의 온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만 버티자. 그 다음엔 나는 안다. 오늘은 언제나 내일이 되고 그 다음은 다시 오늘이 된다. 반복은 소리 없이 사람을 닳게 만든다. 창밖에서 택배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명절 선물 세트요. 포장 상자 위엔 붉은 글씨가 반짝였다. 풍성한 한가위. 문득 내 안에서 뭔가 말라갔다. 나는 딸이다. 그리고 아내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다. 이름을 잃지 말자. 내 목소리를 놓치지 말자. 그 말은 소리 없는 약속이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하지만 내 안에서만큼은 분명한. 민지야, 손 멈추지 말고. 시간 없다. 네, 어머니. 나는 다시 칼을 들었다. 다시 뒤집개를 들었다. 다시 타이머를 맞췄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기자. 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언젠가 선이 될 것이다. 명절 아침, 부엌은 이미 달아올라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창문을 흐리게 만들고 기름 냄새는 벽지에 스며들어 무겁게 내려앉았다. 손끝엔 어제 남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못했고 오늘의 뜨거움은 새로 덧이 펴졌다. 불 줄여. 동태전은 약불로 해야 모양이 산다. 그리고 미나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향이 올라와. 아, 참기름은 아직 넣지 마. 지금 넣으면 향 날아간다. 네, 어머니. 나는 레시피가 아닌 지시문에 따라 움직였다. 내 손은 요리를 하는 손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손 같았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다. 오늘의 나는 민지가 아니라 며느리다. 며느리는 직함 같고 직함은 늘 의무를 동반한다. 민지야, 내 친정어머니는 나물 손질 좀 하시나? 손질이 영 서툴러서 혹시 내가 제대로 못 배운 거 아냐? 아닙니다. 비교는 칼끝 같았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마음에 상처가 났다. 민지야, 엄마 말씀 다 맞아. 괜히 예민하게 듣지 말고 배워. 이럴 때 배워야 며느리 노릇하는 거지. 노릇이라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일 뿐인가. 올케? 나 머리 좀 말려줄래? 아, 그리고 내 원피스에 구김 좀 갔더라. 다림질 좀 해줘.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부탁할게. 네. 손은 전을 뒤집으면서 눈은 신우이의 눈치를 살폈다. 내 시간은 쪼개져서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민지야, 너는 왜 늘 동작이 느리니? 옆집 며느리는 하루에 20가지는 거뜬하다더라. 너는 아직 멀었어.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하단 말은 이제 그만해. 행동으로 보여. 죄송하다는 말조차 이 집에선 허락이 필요했다. 내 말은 점점 가벼워지고 내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점심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여전히 그 냄새의 근원에 묶여 있었다. 다들 오셨네.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어. 오늘 음식은 며느리가 다 했는데, 글쎄, 맛은 좀 더 봐야겠네. 그래도 며느리 있으면 편하시겠네요, 형님. 이제는 부엌 걱정 없으시겠어요. 아! 그래도 젊으니까 빨리 배우겠지.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 솜씨 나겠네. 웃음소리가 오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내 가슴을 콕콕 찔렀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농담거리였다. 나는 음식 맛으로만 평가되는 존재였다. 나는 사람인데, 내 손끝엔 상처가 있는데, 내 눈가엔 잠이 없는데, 그들은 그저 웃었다. 옳게. 이전은 좀 탔다. 다음부턴 불 조절 잘해. 나중에 사진 찍을 거니까 보기 좋게 해. 그래. 내가 아직 서툰 거지 뭐. 다른 집은 벌써 며느리가 완벽하다던데. 다른 집, 다른 며느리. 나는 언제나 비교의 대상일 뿐 주인공이 아니었다. 숨이 막혔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참아왔던 말이 터져나왔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딸이에요. 제 부모님도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라고? 어디서 말대꾸야? 민지야,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창피하게 왜 이래? 지금까지 참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꼭 망신을 줘야겠어. 아니요. 망신은 제가 아니라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집입니다. 좋아. 그렇게 힘들면 나가. 하지만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못 밟는다. 그 말은 오히려 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가방을 꺼냈다. 오늘이 바로 그 언젠가였다. 저는 갑니다.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니까요.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나를 붙잡지 못했다. 내 발걸음은 처음으로 내 것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친정집에서 사람다운 잠을 잤다.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다. 아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지야, 내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말해주기 전까진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어.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라도 제 목소리를 냈어요. 나는 여전히 딸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버틸 힘을 얻었다. 그 사이 시댁은 엉망이었다고 들었다. 상은 어설펐고 국물은 넘쳤으며 친척들의 불평이 이어졌다. 며느리는 어디 갔냐는 물음 앞에서 어머니와 준호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체면은 산산이 조각났다. 결국 그들은 나를 찾아왔다. 낯빛은 창백했고 눈은 초조했다. 민지야, 잘못했다. 내가 없으니 집안이 도무지 굴러가질 않더구나. 다 내 잘못이다. 민지야, 돌아와줘. 내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다. 앞으로 내 말 다 듣겠다. 엄마도 동의하셨다. 용서. 당신들은 내가 어떤 명절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손끝이 다 데이고 친정 부모님 목소리조차 제대로 못 들었던 시간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들은 이제야 내가 필요하다고 고개를 숙이지만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났습니다. 내 안의 문은 닫혔어요.
며느라, 제발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번만 받아오. 민지야, 부탁이다.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은 무너진다. 다시는 엄마 편만 들지 않겠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는 쉽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명절은 제가 정합니다. 먼저 제 친정에 가고 시댁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저는 다시 떠납니다. 그땐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권위는 무너졌다. 이제 명절의 주도권은 내게 있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룰은 바뀌었다. 다음 명절 아침, 내 알람은 새벽 5시가 아니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얼굴을 비추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예전 같으면 이미 부엌에 묶여 있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내가 정한 순서대로 움직이는 첫 명절이었다. 나는 작은 선물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다. 길가엔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고 손에는 송편을 담은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다. 엄마, 올해는 제가 먼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이제야 우리 집에도 웃음이 돌아왔구나. 이제라도 내 목소리를 냈으니 늦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아빠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숨어있는 딸이 아니었다. 나는 이름 그대로 민지였다. 그날 오후 시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내 눈을 살폈고 준호는 조용히 나를 맞으며 의자를 빼주었다. 민지야, 올해 음식은 내가 정해라. 내가 편한 대로 해라.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이번엔 우리가 맞출게. 앞으로 명절은 제가 정합니다. 저는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딸이고 무엇보다 민지입니다. 저를 존중하지 않는 명절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권위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실제 권력은 내 손에 있었다. 명절은 모두의 것이다. 누군가만 울고 누군가만 갇히는 명절은 끝나야 한다. 나는 드디어 내 목소리를 지켰다. 그리고 같은 목소리들이 서로를 알아볼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저는 여전히 딸이고 아내이며 무엇보다 나로 살아가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론 웃음이 가득한 날이지만 누군가에겐 눈물로 기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억눌린 마음, 삼켜야 했던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야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아내이고 또 누군가의 딸이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추억의 라디오 민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